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험 직전 주까지 총 10번에 걸쳐 임고 원포인트 컨텐츠 자체 뽀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업로드되었던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을 과목별로 합쳐보았는데요. 따로따로 챙겨보지 마시고 한 번에 몰아보시면서 과목별로 뽀개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악의 교육과정과 기본이론의 한눈에와 나올 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한눈에는 임고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혹은 교육과정이나 기본이론 문서를 보면서 뭔가 여기서 봤었는데 또 본 것 같은데 이거 좀 한눈에 묶어서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나올 각은 제가 감히 한번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예측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음악은 진짜 교육 과정을 A부터 Z까지 모두 통암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옆에 막 짝수로 말터디 하는 분들을 듣다 보면 와, 저걸 진짜 다 외우는구나 싶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른 과목의 교육 과정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낮고 또 분량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5, 6학년의 대부분의 내용이 3, 4학년과 많이 겹쳐서 조금 쉽게 보고 또 그 양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암기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시라고 또 의미 있게 한번 조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격 파트에서는 그 첫째 해서 쭉 나오는 그 문장의 맨 뒤에 문화적 소양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올 각입니다. 다음 표현 영역의 교학 방류에서는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다 나올 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특히 3번과 4번은 진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네,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 가락 바꾸기는 노랫말과 가락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 문장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2번에서 이미 등장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의 두 종류가 있고 음악 만들기의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시작하는 부분은 비슷한데 혹은 들어가는 표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카테고리 혹은 다른 학년군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묶어서 묻고 답할 때 스터디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현의 성취 기준 해설도 또 봐야 하는데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상 파트의 교학 방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5가지 정도 꼽아 보았는데요. 초록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아까와 같이 똑같이 중요한 부분인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여전히 중요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 음악 요소화 개념 이게 20 기출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바로 이런 부분과 이 교학 방류가 연계해서 출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 언급해 봅니다. 이런 부분이 비슷해서 또 묶어보았는데요. 음악 요소화 개념은 똑같이 반복이 되고 뭔가 세 가지를 활용을 한다는데 그게 음원, 그림, 영상이냐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활동이냐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지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생활화에서는 놀이활동 이런 것, 정보와 기회 제공, 그다음에 이런 심신 건강, 그다음에 이제 애호심 이런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다음 생활화 성취 기준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건 특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국악곡이 노동, 의식, 놀이에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이후에 강론 공부하실 때도 국악곡을 만나면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그 악곡의 쓰임을 반드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 성취기준 해설과 연관시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성취기준과 교학방에서 비슷한 말 같은데 용어가 좀 다르게 쓰일 때가 있거든요. 교학방에서는 국악 관련 문화재라고 나와 있는 게 성취기준에서는 음악 문화유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외울 때 이거 두 개를 진짜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한눈에 싹 모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표현 능력과 음악에 대한 포괄적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해 계획한다. 솔직히 음악 뒷교랑 뒤편 거의 안 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거는 미술과 비슷한 음악의 성취 기준인데요. 이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미술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음악에 있는 거랑 섞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고원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강론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음악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는 미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관보에서 부호 사이에 나오는 이 표시, 그리고 정관보에서 한글 가사 사이에 나오는 이 표시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체크해 주세요. 다음으로 디미니시와 리타르단도의 차이인데요. 이 두 개가 점점 뭔가 작아지는 느낌은 맞는데 세기를 여리게 하는 건지 빠르기를 느리게 하는 건지 이 차이를 좀 구분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레몰로 주법이 탬버린에서도 나오고 트라이앵글, 실로폰에서도 나오는데요. 각각 어떤 악기냐에 따라 트레몰로 주법을 연주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 부분 비교해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중조와 이부 합창,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주선율과 대선율로 나뉘는 그 의미는 그 악보 자체가 두 개로 그려지게 돼요. 위에 주선율 악보, 아래 대선율 악보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부 합창의 경우 한 그 악보에 이렇게 두 개의 의미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주와 이부 합창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체크. 그 다음에 긴자진 형식인 것과 한배에 따른 형식인 요거 두 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통악기의 마지막 구멍이 무엇으로 불리느냐인데요. 단수와 소금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 주시고요. 악기 구멍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있는지, 그리고 1번부터 시작하는지 0번부터 시작하는지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라단조가 음리름도 라고 게으름도 라죠. 네, 이거 체크해 주세요. 다음으로 순표와 쉼표 차이가 있는데요. 1번 그림은 현대악보에서 순표, 2번은 정관보에서 쉼표, 3번은 정관보에서 순표이죠. 체크해 주세요. 다음에 유율타악기도 이 세 가지 체크해 주시고요. 조와 형식 다르죠. 네, 서양과 정통음악에서 각각 조가 무엇을 의미하고 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도민요와 동부민요의 그 느낌이 비슷한데 이게 쓰는 용어가 또 다르죠. 그래서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금 구분 지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손치기와 논의로 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비슷한데 네, 좀 다르죠. 체크. 그 다음에 중성, 청성, 중청성. 그 다음에 평치와 역치. 네. 똑같은 의미지만 묶는 방법에 따라 평치와 역치로 나뉠 수도 있고 중성, 청성, 중청성 이렇게 나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르니까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소금의 경우에는 저치, 평치, 역치, 중성, 청성, 중청성으로 나뉘는데 이 역시 묶이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네, 구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악과 현대음악에서 용어의 차이가 있죠. 네, 요거는 이미 기출된 소재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가락 진행 방법과 가락 진행 방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토 시리즈인데요. 재밌게 묶어봤으니까 봐주시고요. 이렇게 막 구분하라고 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많이 머리에 들어오고 섞이다 보니까 헷갈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노동의식 놀이 용도에 모두 이용되는 노래는 이 두 가지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이 대치타와 종묘 제례악의 차이가 있죠? 체크. 그 다음에 부호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 꽹과리, 장국, 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부호를 부르는 명칭과 의미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절 형식과 연음 형식이 처음 배울 땐 당연히 다른 걸 아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막 섞이면서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악 악기와 민요를 총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네, 악기 먼도록 할게요. 글씨가 작을 테지만 캡처하신 다음에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이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요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어떨 때 하는 민요인지 그 쓰임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그 지역과 장단에 따른 전통 민요 분류 표인데요. 이 표를 미리 먼저 설명을 하자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장단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우새 소리를 보시면 굿거리 장단으로 시작을 했다가 자진몰이 장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칭칭나네, 그 다음에 꼬리따세, 집세기, 강강술래, 기와밟기 모두 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은 강강술래 부수놀이호로서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떡노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예외곡으로 분류가 되어서요. 이것도 체크를 반드시 해두시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온 이 사진은 제가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미술로 만나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해와요. 안녕.